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도서관과 커뮤니티 두 번째 학습 공동체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전시와 공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어떻게 들으면 이제 사서 선생님이나 저는 도서관을 사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 친구가 하는 말은 도대체 뭐지? 이라는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아니, 도서관 하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책이 있고 열람실이 있고 조용한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활동이 있다면은 독서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독서 클럽을 운영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이런 정도의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정적인 활동들. 그리고 솔직히 그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또 도서관에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책을 빌려가는 일들. 근데 우리가 도서관에서 전시 공연을 얘기하는 것이 사람을 많이 불러 모으자라는 의미의 얘기는 아니고, 전시와 공연이 갖는 의미가 뭘까를 한번 되짚어 봤던 거죠. 결국 전시와 공연도 우리가 책을 통해서 구하고자 하는,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어떤 삶의 좀 유치한 표현을 쓰자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좀 지혜롭게 만들 수 있는, 누가 늘 얘기했듯이 책에서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낚시를 할 수 있는 법을 일러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하듯이, 독서는 그런 어떻게 보면 도구적 장치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우리 삶에 주는 영향력도 엄청 지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독서가 독서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이걸 확장하는 방법이 뭘까 했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 전시, 공연 같은 그런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들, 나가서 사회활동, 정치활동 다 포함해서 그런 것들에까지 우리가 이렇게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우리가 책을 통해서 죽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과 실제 죽음을 경험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서로 교감할 수 있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시대를 읽을 수 있고 이웃을 읽을 수 있고 또 나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라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되고 우리가 사회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도서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독서를 확장시키는, 아주 솔직한 얘기로 독서라는 행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아니 독서의 가치를 꽃피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을 때 저는 이제 공동체 얘기를 합니다, 늘. 그래서 경영하는 분들도 지식경영이라는 말도 쓰고, 지식경영 쓰다 보면은 실행공동체라는 말도 나오고, 교육학 하시는 분은 학습공동체라는 말도 또 나오고, 이게 결국 어떤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이고, 커뮤니티 활동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입니다. 학습공동체는 공부를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누가 가르치는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 공유하는 작업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서로 나눠서 이해력을 높여가는 것이죠. 소위 문해를 키우는 작업이죠. 실행 공동체도 학습 공동체에서 확장됐다, 발전했다고 보면 됩니다. 실행 공동체가 뭐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알면 어떻게 우리 이 공동체에서 확장시켜서 표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 기업 구성원들이 실력 차이도 전부 다르고 경험 차이가 다른데, 그들을 하루빨리 이 공동체에 묶음을 만들어내고 그들의 어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을 때 나온 말이 실행 공동체예요. 선배가 가르쳐주고 후배가 배우고 그 현장에서 실행해 봄으로써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그네들은 워크숍도 다녀오고, 심지어 그 실행 공동체를 얘기하고 지식 경영할 때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게 뭐냐면, 지식을 획득하는 행위에 대한 얘기, 그 지식을 획득해서 공유하는 행위,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이 꼭 책만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은
경험을 쌓으라는 얘기가. 그래서 동아리 활동 굉장히 장려합니다. 낚시 동아리 좋죠. 주말에 낚시를 가서 낚시 동아리에 있는 사람들과 친교를 맺고 그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나름 새로운 지식, 노하우, 자기만의 지식을 쌓고 그걸 자기 공동체에 펴들어서 또 새로운 지식으로 거듭나게 만들고. 그래서 지식의 재생산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지식의 재생산에 지식의 유입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식 공동체에 대한 얘기고 실행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학습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걸 가르쳐주기도 하고 상대편이 배우기도 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내가 듣고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도서관에서 그런 공동체가 뭐가 있나 보면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이고 폐쇄적이라는 얘기죠. 그런다고 공동체를 확장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동체를 여러 개 그런 활동체들을 커뮤니티를 여러 개 만들어서 그들끼리 서로 교류하면서 최소 2개, 3개의 공동체에 가입해 있고 그들의 활동들이 서로 넘나들면서 서로 배우는 거죠. 성장하고. 그래서 지식이래. 전시, 공연도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전시에 관심을 갖는다면 도서관을 위해서 전시를 기획할 수도 있습니다. 섭외할 수도 있고 추천할 수도 있고 그런 공동체들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공연도 마찬가지고 독서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모임도 마찬가지고 이런 활동들이 서로 섞이면서 나는 책만 읽을 거야가 아니라 책 읽는 모임에도 가입하고 전시 동아리에도 가입하고 이런 식으로 활동하면서 그들의 활동 범주를 키워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럼 사서 선생님 뭘 했으면 좋을까? 제일 좋은 거는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활동해 주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넉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공동체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비슷한 사례가 우리가 작은 도서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예산을 주고 지역의 공공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 관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진짜 관리죠. 담당 사사 한 명을 놓고 작은 도서관들의 활동을 제안서를 받고 예산을 주고 평가하고 그게 무슨 행정 업무 보듯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자발성을 갖고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들의 행동을 같이 고무적으로 참여하고 섞일 수 있게끔 이 흐름을 만들어서 흐름이 서로 막 왔다 갔다 섞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한데 달랑 사사 한 명이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사서는 어떻게 보면 작은 도서관의 광장이다. 그래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여러 개의 활동을 모든 사서들이 다 나눠서 가져라. 그래서 사서들끼리 경쟁도 붙일 수 있고 특화를 시켜줄 수도 있고 그들 모임에서 일어나는 것들 서로 섞어서 서로 교류할 수 있게끔도 만들어주고 그 성과들을 서로 발표하는 자를 공유하게끔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작은 도서관은 도서관이 아니라 하나의 커뮤니티 활동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도서관 내에 있는 조그만 동아리나 또 공간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작은 도서관이나 똑같은 개념에서 움직여야 하고 거기는 관리사사 한 명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사가 거기를 참여하면서 회원으로도 참여할 수 있고 관리자로도 참여할 수 있고 서포터로도 참여할 수 있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게 제가 봤을 땐 진정한 커뮤니티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사의 역할은 바로 그런 커뮤니티 활동을 키워주는 거죠. 그래서 책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틈들을 다른 동호회와 섞어서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든가 비판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준다든가 하면서 서로 성장할 수 있고 서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도서관과 커뮤니티라는 제목으로 3가지 에피소드를 얘기할 건데 첫 번째가 전시 공연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할까에 대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걸 가능하게 하는 도서관 건축은 어떻게 지어져야 하지? 라는 얘기를 드리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로 공동체 활동들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뭐 이것은 어떤 공동체는 어떻게 움직이고 그런 세세한 어떤 지침서를 마련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략적인 얘기를 했으면 하는 거예요. 사서 선생님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 도서관들이 작은 도서관을 뭐 70개나 된다고, 꽤 큰 지역에서 공공도서관 관리하는 것이 한 4, 50개, 70개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뭐 너무 많이 만들어졌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거기 더하기 자기 관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호회 하는 동아리들까지 합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작은 도서관, 뭐 동호회, 동아리들이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걸 관리해주는, 행정 관리해주는 사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사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서가 다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 그래도 공공도서관의 사서가 숫자가 열악한데, 그 숫자가 열악하다는 표현은 조금 다르게 이제 해석해 보면, 관리자 시각에서 쳐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서 선생님들이 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저렇게 많은 사서가 필요해? 라고 보는 거죠. 총장이나 뭐 기관장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도서관 사서를 줄입니다. 줄이면 또 사서든 그 생존하기 위해서 또 그 속에서도 감내하면서 자기 일을 맡아가죠. 그게 일을 맡아가는 게 아니라 생존하는 거예요. 도서관이 하는 서비스를 최소로 줄이는 것이고, 점점 줄이다 보니까 남아있는 것은 그냥 열람실 운영하고 장소 관리가 아마 전체가 일이 되겠죠. 그러다 이제 여러 가지 행정 업무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게 자꾸 이제 악화되어가는 과정인데, 그러다 보면 사서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현상적으로 보일 때는 별로 없어 보이면서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은 당장 나에게 떨어진, 내가 독박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그 일들이 이제 확장되어 갈 수 있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조금은 한 명, 두 명, 세 명 사서 선생님들 서로 협업해서 일을 키워가는 것도, 그 중에 하나 제일 좋은 게 이제 동아리 활동하는 거죠. 모든 노동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같이 공유해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은 거기에 참여하는 도서관 프렌즈를 많이 만들어내는 작업들이죠. 안 그래도 예전에 모 도서관의 관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동아리 활동하고는 어머니 독서회 같은 분들을 잘 모시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 문제가 뭡니까? 했더니 이분들이 소위 정치력이 커지더라. 간섭을 많이 하게 되고, 이제 이게 힘이 되는 거죠. 내 말 안 들어주면 우리 일 안 해. 그런 서비스 안 해줄 거야 하는 식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불이 바뀐다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갑질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균형을 지킨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 서로 자기의 영역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동호회 활동을 하고 우리가 관리라기보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 숫자가 커지면 모든 조직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비전을 찾는 일입니다. 각자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지금 도서관이 제가 볼 땐 그런 상태라고 보는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100명을 붙잡고 100명한테 전부 물어보십시오. 도서관이 어떤 곳이냐. 답은 엄청 단순합니다. 사서조차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도서관은 이걸 지향하고 있고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는 어느 순간 여러분 대학을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자기 대학의 위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훈을 얘기하고.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젖어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표현하죠. 교가를 부르고 교훈을 얘기하고, 심지어 학급에는 학급 급품도 있고,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을 하나의 목소리를 내게 만들고 한 가지 생각을 갖게 만들면 서로 떨어져 있어도 지향하는 것이 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동호회가 많이 늘어날수록 그들에게 구심점을 만들어주고 지향점을 만들어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작업을 하기가 훨씬 수월한데 그러지 않으면 각자 생각이 다르면서 엉뚱한 소리도 나고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사의 역할은 그런 집단들을 확장시키되 그들 집단들의 구심점을 만들어내는 도서관 나름의 자기 역할을 찾아가는 작업이라고. 아마 그런 일례로 제가 장서 관리할 때도 얘기했을 겁니다. 이용자들이 책을 사달라는 것들이 너무 터무니없는 책들. 정말 저 친구는 책 사기 싫어서 도서관에서 책 사달라고 빌려보는구나 할 정도로 자기 취향적인 책만을 찾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사서가 이용자가 와서 책을 신청하면 한마디 해주라고. 안 그래도 우리가 이 책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 인상을 자꾸 심어주고 가끔가다 한 번씩 이 책은 곤란하겠습니다. 왜 곤란하냐 그러면 도서관의 정책, 장서 정책도 얘기하고 뭐 도서관 이 지역사회 정책을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도서관 이런 곳이구나.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게 서로 공감이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졌을 때는 책을 신청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대학 도서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집. 무슨 자격 시험 같은 거 보면 문제집들이 나오는데 그걸 전부 사달라고 사주고 있었더라고요. 그걸 왜 사주니? 했더니 이제 원성이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사준다는데 그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사주고 나면 갖다 전부 낙서를 해버려가지고 굉장히 오래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걸 한번 없애버리려고 했던 적도 제 기억에는 없앤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 역할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잡지를 구독하는데 낚시 춘추가 대학 도서관에 들어온다? 물론 대학생들이 낚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들도 충분히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만 최소한 대학 도서관에서는 낚시 춘추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구독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공공도서관인 낚시 춘추를 구독하는 대학생도 스스럼없이 자기 지역사회에 가서 빌려보면 될 텐데 그 자기 정책과 우리가 도서관을 왜 운영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에 대한 것을 교감하는 작업 동호회활동할 때 제일 먼저 경계하고 짚어야 할 부분이 그런 교감에 대한 얘기이고 목적에 대한 얘기이고 비전에 대한 얘기를 공유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자 알아서 놀아갑니다. 그 큰 틀 속에서 그런다고 세세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틀 속에서 작은 동호회들이 각자 자기의 생각을 갖고 모임을 갖게끔 해주고 그래야지 결집력이 생길 테니까 그것들끼리 서로 경쟁도 하고 견제도 하고 협업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 저는 그게 사서의 일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대학에서 그런 걸 전혀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그냥 현장에 가서 그냥 맞고 품는 식으로 해야 하는 일인가 라고 짚어보면 아무래도 굉장히 계획적이고 과학적이고 주도적이고 나아가서 조금 학술적인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행 공동체, 학습 공동체 또는 CBL, 케이스 베이스드 러닝 우리가 이런 케이스로 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토론장을 만든다든가 관련된 책을 읽게 한다든가 그런 전시를 갖다 견학하고 보고 다니게 한다든가 이런 작업을 통해서 계속 뭔가 변화를 추구하고 목적을 찾아가고 하는 그런 행위를 끌어내는 굉장히 교육학적 요인들도 많다고 봅니다. 그런 신뢰 중에 하나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노인들을 모아다 놓고 IT 기술을 가르친다면서 스마트폰 쓰는 법을 열심히 가르쳐 줍니다. 강사를 불러다 막 컴퓨터도 앉혀놓고 한 달 열심히 배우고 많이 배웠겠죠. 강사도 뿌듯했겠죠. 물어보면 알기도 하고 잘하고 실험해보면 실습해보면 잘 돌아가기도 하고 근데 그게 실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강의가 딱 끝나고 한 달이 지나고 나면은 쓸 일이 없거든요. 그들은 모임을 만들어주고 차라리 모임을 활성화시켜주는 게 그럼 궁금해서 묻죠. 나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렇게 배우는 게 제일 빠릅니다. 제가 학생들 모두 예전에 그랬어요. 대학 들어왔다고 집에 가서 컴퓨터 사달라 노트북 사달라 사다 놓으면 학원 가서 한 달, 두 달 배우고 프로그램 배웠다고 하지만 정작 딱 컴퓨터 앞에 앉으면
짤 프로그램이었거든요. 프로그램을 짠다는 행위는 기술적인 행위가 아니라 현실적인 행위입니다. 뭘 짤 건데, 뭘 하고 싶은데, 할 일이 있어야 거기에 방법을 찾고 도구를 찾고 기술을 익히려고 하지, 기술을 백날 배워봐야 아무짝에 써먹을 데 없으면 잊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의 역할은 그 실험해 볼 수 있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행위들. 그게 책을 통해서 현장으로, 현장에서 책으로 그걸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조절해주고 그걸 지도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사서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쓸 수 있을까? 그 다양성을 해서 제가 전시가 공연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에도 우리가 눈을 뜰 필요 없다. 자꾸 책, 독서 하지만 책과 독서가 내가 살아있고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니까 책이 중요한 것이지, 혼자 산골에 앉아서 책을 100날 읽고 10년, 100년을 읽었다 하더라도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하루 일상이 바뀌질 않는데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다고 해서 그 마음가짐이 현실에서 표현되지 않는데, 아니 뭐 굳이 남에게 보여줄 필요 없다. 아니 보여주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내 행태가 바뀌려면 부닥쳐야 하는데,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자연이 부닥치면서 살아가는데 그 부닥치는 소통의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독서인데, 과거를 배우고 현재를 읽고 미래를 설계하고 사람과 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자 방법인데, 그게 현장에서 먹히게 하려면 그런 실습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커뮤니티, 그게 전 도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일상에서 그 일상을 벗어난다는 의미를 아까 지식계로 예를 든다면 다른 삶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고 체험하고 이걸 내 현장에서 접목하고 현장 자체가 변하고 그 과정에 도움이 바로 이런 활동들이거든. 이런 활동의 구심점이 어디가 있다? 도서관이 있다는 거. 그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한다? 사서가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런 도서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그런 동아리들이, 커뮤니티들이 어떻게 해서 그 전체 커뮤니티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비전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서관이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걸 서로 공유해야 한다. 지금 도서관에 제일 취약한 게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정보를 제공해주고 소위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앉아있으면서 자기 스스로가 뭘 하고 있고 어떻게 한다는 것에 대한 정보가 전혀 공유가 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말, 서로 다 잘 아는 것처럼, 도서관은 서로 다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짚어보면 서로 다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그걸 묶어내는 힘, 그게 사서 선생님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대학에서도 그걸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